기초 개념 장착으로 들어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갈바니 전지에 관련된 것부터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앞서도 당부드렸지만 갈바니 전지는 기본적으로 전자를 자발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지, 그 말은 즉 전자의 알자 이동이 있는 전지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마치 역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반쪽 반응식들을 많이 보기 마련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반응들은 양방향으로 변화가 거의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화학 반응들은 실은 화학 반응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비과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으로 배우게 되냐라고 하면, 물론 기체가 생성돼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정반응에 대한 평형상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역반응이 거의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정반응이 아주 잘 가는 반응들은 그냥 우리 정반응만 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산화하는 반응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대단히 잘 가는 반응들이면 역반응이 좀 일어나기 힘든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 여기에 개념상 오해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산화와는 반응하게 되면서 산화가 돼서 전자를 뺏기고 산화하면서 전자를 뺏어간다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만 변화가 생기니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의 변화도 동시에 같이 생겨요. 근데 알자의 방향이 워낙 큰 거죠. 왜 강조가 될까? 시간이 경과되면서는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성물의 양이 점점점 늘고요. 그만큼 우리는 원하는 그 방향 쪽으로 전자 이동이 용이해지지 못해요. 왜요? 무슨 쌓였으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반응 가는 건 못지않게 역반응 속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즉 다시 생성물이 늘었으니까 생성물 는 것만큼 역반응 가는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정반응 가는 반응물의 양이 줄었으니까 정반응 속도가 줄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도달하겠어요? 속도가 같아진 상태에 도달하겠죠. 그게 뭐예요? 그리고 평형이죠. 그죠? 그럼 그게 평형인데 그때 그러면 전위적 값은 얼마나 될까? 맞아요. 그게 0V예요. 배터리가 우리가 더 이상은 아무리 리모컨을 눌러도 아무리 핸드폰을 눌러도 응답이 없을 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안에서 절대로 전자 이동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회로를 따서 돌게 되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양이 같아지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전자를 이동시켜줄 능력이 더 이상 없다. 바로 평형상태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자 이동이라는 표현을 써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왜 써줬어?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우리가 미너트 값은 그럼 결국 어떻게 따져 쓰는 거니? 라고 하는 것도 찬찬히 정리할 테니까 기본적인 내용의 흐름, 형태를 이해를 하시고 봐두셔야지 자꾸 부딪힌 일이 없이 매끄럽게 문제를 읽고 풀어가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전기화학은 앞에 써 내용들에 계속 복습이 된 복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바로 볼게요. 앞에서 한번 제가 언급은 드렸지만 이너트 값이다 라고 했던 의미는 우리한테 어떤 걸 뜻해요? 라고 하면 표준 조건에서 전자를 뺏어서 이동시켜주는 능력, 즉 그 이동시켜주는 능력이 뺏어서 이동시키든 혹은 뺏겨서 이동시켜주던 어쨌든 전자를 이동시켜주는 전기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에너지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걸 누굴 기준으로 쓴 거니? 라고 하면 다름이 아니라 수소전극에 해당되는 값을 0V로, 그래서 앞에 한번 적어드렸죠? 즉 그 비교의 기준이 누구예요? 수소의 바로 표준 수소 전위값 C라고 읽어죠. 얘를 우리가 0V로 약속 잡고 그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한 값으로 거기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환원 전위값이 0V보다 크다 무슨 얘기예요? 환원 잘한다는 얘기예요. 즉 수소보다 환원 훨씬 잘한다는 얘기예요. 표준 산화 전위값이 0V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산화 전위값이 0V보다 크다는 거는 수소보다 산화를 잘한다는 얘기가 되죠.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비교 기준이 되는, 환원의 비교 기준 되는 건 사실 누구 있어요? 환원하는 건 H+가 환원하는 거고 얘보다 더 잘한다가 된다는 거고요. 플러스 값이 돼주면, 만약에 산화가 잘 된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예요? 수소 기체보다 산화를 잘한다 이 말이 되는 거지 무조건 H+보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떻게 따져주면 편할까? 그럼 결국 전자를 뺏어서 이동시켜주는 그 능력의 차이로 말을 해주면 이 전지가 전자를 얼만큼 잘 이동시킬 수 있는지로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전자를 뺏어서 이동시켜준 능력의 차이로서 말해주면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앞서 당부드렸지만 상대적인 색이 차이가 되다 보니까 전자 몰수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했던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극이 그럼 결국 전자를 주고받게 되는 산화하는 반응을 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전극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산화하는 반응을 직접 하죠. 그러면서 전자를 주고받게 될 수 있는 도체로서 역할도 같이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나오는 극을 우리는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기본 암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발적으로 전자를 내놓게 되는 전극이 바로 산화 반응을 통해서 전자를 내놓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그만큼 내놓게 되면 동시에 그건 왜 그렇게 내놓을 수 있었니? 라고 하는 건 전자가 들어가는 극을 우리는 플러스 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들어가는 극, 그 전자가 들어가는 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들어가는 극에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바로 환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발적으로 환원 반응을 하면서 전자를 뺏어가니까 전자를 뺏기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전자가 나오게 된 거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 사이 염다리가 해준 역할은 어떤 거다라고 했었냐면 염다리는 아시는 대로 전하 불균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산화전극적으로는 결국 산화가 되므로 양이온의 양이 점점점 늘겠죠. 그러니까 음이온에 염다리 내에 들었던 구경분의 음이온들이 산화전극적으로 끌려서 들어가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환원적적으로는 양이온들이 전하 불균형으로 인해서 끌려서 들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염다리. 다음과 같이 우리가 버블바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서 쓴다라고 하는 것 꼭 같이 좀 기억해 두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끝에다가는 바로 전극 써준다라고 했던 것들, 그 사이에다가는 버블바의 왼쪽에서는 바로 산화전극, 오른쪽은 환원전극을 꼭 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자 이동으로 흐름하게 되는 방향은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왼쪽에서는 자발이든 비자발이든 산화, 오른쪽은 무조건 환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전자 이동되는 방향의 흐름을 약속으로 써준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 약속대로 읽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서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평형 아까 먼저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 값이 0에 도달하게 되는 게 바로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했던 것, 이와 연관지어서 우리는 결국 맨 앞에서 자발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농도 압력에 따라서 자발성이 달라지게 되는, 즉 반응 지수에 따라서 현재 반응의 자발성이 달라지게 되는 델타G의 농도 압력 의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델타G는 델타G 노트 플러스 RTLN Q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현재 조건에서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해 본 적이 있어요. 평형 이동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써먹었던 그 내용은 현재 우리가 지금 이 갈바니 전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써먹을 수 있어요. 이 현재 조건에서도 정반응의 자발성이 꽤 큰데 이보다 더 커지게 바꿔줄 건지 이보다는 작게 바꿔줄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화 조건들에 따라서 따져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그걸 판단해 주는 걸 흔히 우리가 레른스식이라고 하는 거죠. 유도되는 과정은 정말 간단했던 거죠. 왜냐면 델타G는 마이너스 NF2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넣어주고 양변 마이너스 NF로 나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전지 전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환원 반쪽 반이든 산화 반쪽 반이든 혹은 전체가 됐든 늘 동일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출처가 델타G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너트 빼기 n분의 0.0592 곱하기 로그 Q, 물론 25도씨 1대요. 이럴 때 다음같이 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주로 문제에서 써먹게 되는 것들은 다음같이 정성적으로 해석하는 걸 먼저 활용하시면 계산을 줄이고 답을 먼저 맞는지 틀린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의 변화를 줘서 우리가 정반응 우세할 수 있는 조건의 변화, 즉 다시 해서 Q값을 줄여줄 수 있는 조건의 변화를 준다면 그럼 그 결과로서는 전진의 값이 지금보다 더 증가를 할 테고요. 반대로 그러면 현재보다 역반응이 우세해질 수 있는 조건의 변화를 주면 현재도 정말 자발적이긴 한데요. 그게 약간 줄겠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정도가 좀 줄면 현재 정말 우세 정도가 이 정도였는데 그걸 좀 줄여주면 잘 못 가는 거잖아요. 잘 못 가는 거니까 그만큼 전지전이 감소가 되겠지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가 역반응 우세 조건을 준 건지 정반응 우세 조건을 준 건지 그 조건 변화를 잘 살펴봐서 증가 감소 관계를 따지고 답을 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계산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그 계산으로 물어본다라고 하게 되는 정량적 계산에 대한 해석은 다 집어넣어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추천은 뭐냐면 어차피 Q값이 달라지면 그 달라지는 것만큼만 전진율 값이 증가되거나 감소가 돼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고려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Q값이 지금 현재보다도 달라지게 될 바로 변화 비율에 대한 것만 고려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nf분의 마이너스 n분의 0.592 곱하기 로그 Q값에 대한 변화 비율 요것만 여러분들이 계산으로 넣어주면 정말 간단하게 계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꼭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산으로 연결할 때 써먹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을 좀 잘 해두도록 하시고요. 이만큼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Q값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 변화 비율이 만약 10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 앞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플러스 n분의 0.059만큼 더 증가된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래쪽에다가 예시로 조금 더 넣어드렸어요. 그게 무슨 엄청 특별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간단하게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쉬워요. 바로 봅니다. 4표시법으로 줬어요. 3표시법으로. 그 다음에는 양쪽 전극의 농도를 10배씩 물켜준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10배씩 물켜주게 되면 그 결과로서 잘 생각해보면 부피를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피를 늘려주겠다는 것은 입자수가 증가되는 방향적으로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요. 그 말인 즉슨 곧 우리가 방식까지 생각해 봤을 때 징크는 징크 E 플러스가 되겠지만 2개 H 플러스는 2개 H로 바뀌는 거죠. 입자수가 증가된 쪽은 역반응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역반응 우세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따라서 덕분에 우리가 전전의 값은 다음과 같이 감소가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산화전극만 10배로 물켜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화전극 쪽은 징크 E 플러스가 생성물에 있고 생성물의 농도를 10배 줄여준다라고 한 거니까 Q값의 산화전극에 해당되는 산화전극값의 Q값 변화는 10배가 준다가 되는 거잖아요. Q값이. 그럼 그걸 그대로 우리가 변화비를 갖다 넣어주면 산화 반쪽방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0.059 곱하기 로그 변화 비율은 10분의 1배. 그럼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앞으로 빠져나갔으니까 2분의 0.059V만큼이 증가돼 주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0.0592V 즉 0.0296V만큼이 증가되는 거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겠고 앞서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계산까지도 이미 가져간 거니까 당연히 더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환원전극만 10배를 물켜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농도를 환원전극 10배를 물켜주면 반응물 농도가 10배가 줄어요. Q값은 10배가 증가를 해요. Q값이 10배 증가한다는 말은 환원 반쪽 반응 기준 생각해보면 H 플러스가 전자나 먹어서 H로 바뀌는 이던 전자 몫이 1몰짜리예요. 마이너스 1분의 0.059 곱하기 로그 10배 증가. 끝났잖아. 로그 10은 1이니까 지우면 마이너스 1분의 0.059V만큼이 마이너스니까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증가돼줬던 거는 우리가 산화전극 10배 해석했을 때 증가됐던 건 2분의 0.059V. 감소가 되는 거 환원전극 쪽은 10배 감소했을 때 0.059V만큼이 감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절반만큼이 감소가 되는 거겠죠. 양쪽 다 우리가 해석해 줬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까지도 다 얘기하면서 한 번에 답을 암산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는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 아래쪽에 미인번, 비번 질문을 추가로 드린 것들은 앞에 용해도 평형을 같이 접목시켜가면서 문제를 해석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까지는 출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환원전극 쪽에다가 우리가 CL-를 첨가를 해준대요. 실제로 CL- 조량만 첨가하기 때문에 산화전극 쪽에 첨가하든 뭐 환원전극 쪽에 양쪽 다 첨가해주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CL-를 산화전극 쪽에 첨가를 해준다. 징크 플러스랑 CL-가 만나서 다른 물질을 만든다? 차균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 얼마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잘 못 간단 말이에요. 양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조량만 넣어줘도 영향력이 팍팍 생기는 거는 H 플러스는 CL-랑 만나면 힘전으로 가라앉죠. 즉 H 플러스가 그대로 CL-하고 H 플러스가 만나서 침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H 플러스 양이 줄겠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H 플러스가 환원해서 H로 환원돼야 되는데 반응물이 줄었어요. 그럼 어떤 쪽으로 가겠어요? 반응물이 줄었으니까 역반응 가겠죠. 그래서 역반응 선호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현재보다는 전전의 값이 감소가 될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산화전극 쪽에다가 암모니아를 넣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암모니아가 리간드로 작용을 해줘요. 놀랍죠? 암모니아가 리간드로 작용해주는 거니까 암모니아가 징크 E 플러스 잡아서 착화물을 만들게 되면서 생성물의 농도가 줄는 거죠. 징크 E 플러스 농도가 줄어요. 넣어주면 왜 주니?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기온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차기온 생성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정반응 우세가 되는 거니까 그럼 현재보다도 전전의 값은 증가가 돼주겠구나. 이게 네른스식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별게 없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델타지 가지고 계산까지는 간 적이 없었는데 그 델타지에서 계산까지 안 갔던 내용들이 네른스식에서는 계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계산하는 방법, 적용시켜주는 정성적인 예측 방법 반드시 꼭 선택지에 맞게 구별하셔가지고 적용시켜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런 연습 어떤 거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출문제 가지고 해야 되겠죠? 물론 개념 체크 문제를 가지고 연습도 좀 해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뒤에는 대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음 같은
필수 개념들이 잘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대표 기출을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